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철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죠. 상품 등록입니다. 저번 시간에 업로드된 거 보니까 다 잘라내고 사연만 올린 제목을 워낙 잘 지어서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그거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잘라갖고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런 거 좀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반복이 되니까 뭐 만약에 저 창업 설명회 관련한 거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올려주시나요? 라고 하면 지금 3월이니까 2월에 올려드렸던 거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의 큰 맥락은 비슷비슷하니까. 뭐 어젠가 또 메일이 오긴 왔어요. 오긴 와서 봤는데 뭐 소개할 만한 그건 아니라서 이번에는 사연은 뺐습니다. 상품 등록에 집중을 하는 걸로 하고, 화요일 날 그 설명회 비슷한 거를 하고서 끝났더니 앞에 계신 매니저님 갑자기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 쳤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셨다고. 열심히 해서 박수 쳐줬대요. 네.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박수를 쳐줬으면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쩐지 피곤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피곤해요. 말을 좀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그날은 왜 열심히 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뭔가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하루 굉장히 지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통편집으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훈 K님 안녕하세요. 정훈이님, 윤희님, 듀잉님, 페페님. 네, 오랜만이네요. 페페님은 안녕하십니까. 네, 등록을 이제 함에 앞서서 ESN 플러스가 어떻게 생긴지를 아시겠죠? 그죠? 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인하면 여기 상품 등록 변경 눌러서 등록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건 기억하셔야겠죠. 1.0과 2.0.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화두가 뭐였냐면, 당신은 그 기획을 했을 때 결정한 부분이 있느냐, 그냥 상품 가져와서 등록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보시면 옵션 할 거냐 단품할 거냐, 그래서 위에 결정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품명도 바뀔 거고, 뭐 가격, 페이지, 썸네일, 뭐 배송 방식, 광고 방식 등등이 다 바뀔 텐데 정해놓고 들어온 건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 얘기인 즉슨 ESN 플러스에 내가 옵션을 짜서 판매할 거야 라고 하면 이쪽 1.0 상품 등록으로 가시는 거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난 단품으로 팔면서 그룹을 묶을 거야 라고 하면 상품 2.0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래서 뭐 매출의 분산을 가지지 않고 통합으로 묶어갖고 팔 거야 라고 했을 땐 또 1.0으로 오는 거고, 매출이 분산이 되지만 그래도 한 개 상품 집중적으로 밀어볼 거야 라고 하면 등록 2.0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갈림길에 있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판매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G마켓 옵션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가전이나 아니면은 지금 패션 쪽, 이쪽은 2.0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두 개 다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개 다 하면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차피 광고에서는 한 개만 선택하게 돼 있으시잖아요. 광고를 했을 때 뭔가 판매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등록만 한다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천을 좀 드려보면 옵션으로 등록한 상품 하나, 그다음에 뭐 2.0으로 단품으로 하나씩 다 등록하는 거, 예전부터 옵션으로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싶으면 단품으로 또 다 따로따로 등록하기는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또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샵 개념이었기 때문에 단품으로 등록된 상품들을 내 미니샵에 들어왔을 때 고객이 쉽게 쇼핑할 수 있게끔 뭔가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의 상품명을 다양하게 해서 노출의 효과를 좀 보고 뭐 이런 식의 형태, 그리고 옵션으로 묶어놓은 건 광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G마켓에 들어오는 고객의 쇼핑의 편의를 맞춘 거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샵 개념이 아니라 코드의 개념으로 변한 시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네이버의 쇼핑에 뭉치는 게 내 샵을 뭐 최저가 기준으로 어떤 뭐 모래 뭐 상품의 특색, 아이템의 어떤 컨셉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연령대 이런 걸로 묶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다 쪼개갖고 그냥 가격 비교로 다 묶어버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옵션 등록하고 단품 등록하면은 막 옵션에서는 광고로 매출이 일어나고 뭐 단품에서 막 추가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내가 등록해 놓은 옵션 상품과 단품 상품 중에 그 중에 이제 최저가를 형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게 주요 코드가 돼버리는데, 그게 만약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뭔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련의 작업들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뭐 잘 모르겠으면 다 등록해놓고 나오는 곳에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마켓을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마켓에 어울리는 상품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고객이 어떤 기준으로 쇼핑을 하고 있느냐, 그걸 맞춰서 등록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사연 왔던 것 중에 이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내가 스마일 배송을 하고 있는데 무료 배송으로 스큐 1개를 등록을 해놓고 판매를 했을 때 고객이 이걸 1개가 아닌 2개를 샀을 경우,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면 배송비를 차감하잖아요. 뭐 고객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2,000원인가 2,200원인가 그렇대요. 그걸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2개를 샀을 때는 합포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서는 예를 들어 2,000원이면 4,000원을 떼는 게 아니라 2,000원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일 배송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물류의 코드 스큐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가격에 공급원가가 이미 책정되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물류에 입고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단품 코드를 2개를 샀더라도 하나하나 배송비가 차감이 되는 이런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 등록이 있고 G마켓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건 뭘까를 잘 생각을 할 때 이제 가격 책정이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네이버까지 가져갔을 때, 가격 비교까지 가져갔을 때 쇼핑에서는 몇 프로의 쿠폰이 적용이 돼서 최종가는 얼마에 보여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상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판매하고 있을 때 다른 몰에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G마켓에 상품을 등록해 놓고 요거를 광고를 하면 잘 나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흐름이 아니라, 고객이 쇼핑하는 가운데 어떤 형식의 그 뭐라 그래, 그 검색의 패턴이나 그 쇼핑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굴레를 계속 돌아가게 할 텐데, 그 굴레를 돌아가게 할 때 나는 내 상품이 어디선 어떻게 보일까, 여기선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등록을 하는 거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검색의 조합을 그냥 무조건 해놓고 뭐 등록한 다음에 광고하면 팔려요,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쭉 해보면서 상품 등록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기능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다른 몰들은 여기 어딘가에 그게 있어요. 뭐 계정 관리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죠. 계정 관리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내 G마켓에 할 거면 여기에 뭐 배송지를 막 입력해갖고 그거를 불러오는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G마켓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얼른 누르셔서 노출 정보 쪽에 이렇게 와 보시면 배송이 있죠. 그죠? 배송이 있어요. 여기에 미리 관리 누르셔서 신규 등록 말고 판매자 주소록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더 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출고지를 다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내가 작성한 목록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기본이 붙은 건 밑에 얘를 체크해서 그래요. 체크해서 그럼 어딘가에 이렇게 체크를 안 하더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클릭하고 선택하게 되면 주소가 뭐 이상한 건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고 이제 들어오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띡 하면은 뭐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출하지명 다시 적어주시고, 도서상관을 3,000원, 제주도 3,000원, 보통 항공료가 3,000원이죠. 도서상관은 이제 7,000원 이 정도를 적습니다.
근데 기본 출하지 설정하면 여기 또 앞에 뜨긴 하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장을 누르면 요 목록에 또 뜨는 거거든요. 뜨면 걔를 선택해서 선택 눌렀을 때 이쪽에 인제 들어오는 거야. 이 리스트에 뜨고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뜨면 상관없는데 이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로 해도 바로바로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거 왜 입력했는데 안 나옵니까? 제가 무슨 ESM 플러스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따지셔봤자 뭐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거죠. 1시간 정도 지나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면서 얘를 설정하게 되면 등록하다 중간에 꺼버려야 돼요. 못해요. 끝까지.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규 등록자들은. 그러니까 막 클레임 엄청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른 몰처럼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등록 눌러서 관리 누르시고 뭐 누르라고요? 판매자 주소록 누르라고요?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일로 온다 그랬죠? 얘 선택하면 일로 온다 그랬고 다시 출하지명 입력하고 제주도 3,000원, 도서상권 7,000원 한 다음 저장 누르면 어디로 온다고요? 일로 온다고요. 이거 선택하고 일로 온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 리스트가 1시간 있다가 뜬다고요.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시작하면 등록하다가 승질을 그렇게 내세요. 승질을. 네. 다들 성격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가를 내기 이전에 미리미리 수정을 좀 해두셔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이너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뭐 큰 틀에서 ESM 플러스가 개선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고요. 일단은 개선되기 전에 우린 살아남아야 되니까 노출 정보 쪽에 얼른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송지 요거를 입력해 둬야 된다. 만약에 반품 정보가 다르다 그러면 요것도 따로 입력을 해 두셔야겠죠. 반품지를 따로. 그래서 뭐 등록하는 방식은 같으니까 이게 등록할 때 따로 추후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기본 정보 등록 쪽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별표 붙은 카테고리예요. 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위 검색이라고 했어요? 카테고리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검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카테고리죠. 네. 알고리즘을 형성할 때 무조건 카테고리가 기본인 거예요. 분류의 기준.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 쇼핑몰 흔히 가보시면은 9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패션 기준으로. 뭐 탑, 바텀, 뭐 아우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9개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중분류가 가고 소분류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한 개의 카테고리에 상품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면 200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200개를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잘 되는 쇼핑몰도 가보면 거의 한 카테고리에 200개 넘게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200 곱하기 9 해보시면 9, 20한 1800개. 그래서 메인 매출 예전에 개인 쇼핑몰 분석하고 막 그럴 때 이제 항상 했던 얘기가 아무리 못해도 1500개 이상의 상품이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한 카테고리를 뭔가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분류 기준으로 뭔가 가는 건 되게 힘들고 그 다음 중분류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 소분류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카테고리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분류의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표현하고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지마켓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에 포함된 명이 그대로 검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드럼 세탁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드럼 세탁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랭크 순이에요. 얘를 클릭해보고 뭐 얘를 클릭해보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뭐 드럼 세탁기라고 검색했으니까 거의 똑같을 거예요. 생활 미용가전의 세탁기에 드럼 세탁기, 일반 세탁기, 탈수기, 뭐 세탁기 용품 등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드럼과 통돌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일반 세탁기가 이제 통돌이 세탁기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이제 검색의 기준이 뭐 누군가는 뭐 미용 세탁기라고 검색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미용 세탁기라고 검색했다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로직이에요. 기본 로직.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드럼 세탁기라고 예전에 막 검색을 했을 때 여기다가 드럼을 넣지 않으면 상품명에 넣지 않으면 안 나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 그거를 생각을 한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왜냐? 상품명이 25자 띄어쓰기에서 50자 띄어쓰기로 확장된 개념 안에서는 굳이 이 카테고리 명을 신경 써야 될까? 막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도에 신경을 쓰는 거지 상품명을 다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검색에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에 빠지냐? 예쁜 상품명을 작성해야 되냐? 그러면 예쁘다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검색어를 다 나열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청바지를 판다라고 했을 때 일자, 부츠컷, 와이드, 힙합 뭐가 있을까요? 그 일자 그다음에 스키니, 청바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품명이 너무 이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좀 예쁘게 막 작성을 하고 싶어서 PC존 뭐 땡땡땡 브랜드겠죠? 뭐 지마켓이라 할게요. 지마켓, 청바지, 일자, 부츠컷, 와이드, 힙합, 스키니. 이 앞머리를 또 좀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갑자기 여기다 막 대가로 치려고 하는 막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요. 네, 뭐 안 좋은 거죠. 하지 말라는 거고. 문장 보면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막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슬래시를 넣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띄어쓰기가 이제 검색에 잘 걸리게끔 완전히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우선적이다. 그럼 난 이렇게 넣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뭐 아까 뭐 세탁기를 파시는 분들도 보면은 혜택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쵸? 이거는 근데 행사를 나갈 때 MD한테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판매자들은 내가 써놓은 것들의 어떤 기준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나는 G마켓의 쇼핑을 G마켓이죠? G마켓에서 쇼핑하는 고객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상품명을 내가 구성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네이버 쇼핑으로 긁혀서 나간다고 했을 때 저 상품명은 좋은 걸까? 이런 이제 의문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C 좋은 이 앞에 있는 이 문구를 내가 넣어줘야 될까? 조금 이상한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야 될까 넣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게 G마켓 상품을 단품으로 네이버 쇼핑의 패턴에 맞춰서 등록한다 한들 상위에 노출될 확률은 제가 봤을 땐 1% 미만입니다. 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써야 돼 이거. 개인의 생각. 개인의 생각이에요.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마켓은 G마켓에 어울리는 상품명을 작성하시는 게 맞고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로 패턴을 맞춰갖고 등록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G마켓의 상품명은 옥션 실버인가 물어볼 때도 실버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제외를 한 타 사이트의 상품명을 짧게 작성해야 하나요? 길게 작성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얘기하다 이렇게 왔으니까 긁혀 나간다는 걸 크롤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봇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티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랑 각 마켓과 네이버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 놓고 쇼핑에 연동을 할 때 2%의 수수료를 차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품 하나를 노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클릭하면 돈이 나가게끔 하는 거 이렇게 조건부로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출을 시도할 때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긁혀가라 가져가라 상품의 정보를. 네, G마켓도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크롤링돼서 나가는 형태를 가져갈 때 카테고리가 중요한 거지. 상품명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냐 상품명이냐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 기준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더 확장하면 상품명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상품명 때문에 가는 거지 카테고리 때문에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등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품명을 작성하는 형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요거는 이제 G마켓 기준으로 잘 이렇게 1, 2, 3등을 클릭 해보면서 어디에 등록했지?
검색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세탁기에도 노출을 하고 싶은데 세탁기에서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놓은 거지? 라고 한다면 1등, 2등, 3등 등등을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오는 카테고리들을 잘 보시고 나열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검색어를 내가 계속 바꿔왔잖아요. 검색어를 내가 계속 바꿔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검색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가 검색의 조회수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카테고리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쵸? 맞죠? 다시 정리해드려요. 검색을 계속해보면서 검색을 계속하면서 바꿔가면서 가면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1등, 2등, 3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1번 검색어, 2번 검색어, 3번 검색어에 다 동일하게 가장 많이 이렇게 가장 많이 포함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가 당연히 1번, 2번, 3번의 검색 조회수를 다 표현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가 조회수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카테고리가 된다. 그게 정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 선정을 하실 때는 내가 판매하려고 할 때 미리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검색어를 추출하시잖아요. 다 추출하시고 그거를 조회수 기준으로 나열비를 하실 텐데 그걸 지마켓 검색창에 다 넣어보시면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1등, 2등, 3등 판매자들을 다 클릭 해보시고 또 두 번째 검색어 해보고 또 똑같은 행위를 하시고 세 번째 검색어를 하신 다음에 또 똑같은 행위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등록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나열하시면 된다는 개념인 거야. 근데 이상하게 뭐 두 번째 검색어는 저쪽 카테고리고 뭐 첫 번째 검색어는 이쪽 카테고리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데 요즘에는 그럴 경우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럴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랑 검색어는 미리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검색어까지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한다면 검색어에는 검색용 상품명, 프로모션명, 상품명 이렇게 있는데 검색용 상품명은 말 그대로 고객이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프로모션명,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꿀 수 있지만 수시로 수정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검색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100바이트 50자로 바뀐 다음부터는 이걸 꽉꽉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노출해야 되는 키워드들을 쭉 웬만하면 여기에다 다 넣고요. 검색명을 다 넣고 그랬는데도 뭔가 비어. 그러면 뭐 프로모션명, 상품명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노출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프로모션명, 상품명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다 검색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래로 쭉 내렸을 때 이건 자동 번역이고요. 판매 기간은 이제 90일이 맥스입니다. 필수는 아니니까. 판매 가격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옵션이 있는데 뭐 클릭해봤자 뭐 클릭도 안 되죠, 그죠? 네,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카테고리 설정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뭐 구매하기 뭐 있는데 뭐 이건 의미 없고 이제 원산지가 중요하죠. 인증 정보랑 실제로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뭐 안전 자율 인증이나 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상세 그 페이지에 표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대상이시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네, 안전 확인 뭐 인증 있죠, 그죠? 이런 거 하셔서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조회 눌러서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 조금 더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원산지는 뭐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노출 정보 왔을 때 1000에 1000짜리 썸네일 상품 이미지,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에 보면은 에디터가 있고 HTML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활용을 하려면 미리 어디 좌측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미리 업로드를 어느 정도는 이미지를 다 해놔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소스를 쓱 긁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스팅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가 안 뜨는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이미지의 용량을 뿌려주는 거예요. 공짜야, 공짜. 무료야, 무료. 이베이란다. 지마켓 옥션, ESM 이미지 호스팅이잖아요. 지마켓 옥션에서 제공하는 무료 호스팅이에요. 전체 사이트에 유일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업로드 해놔라. 뭐 가상의 웹하드 같은 거예요. 네. 얹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미지를 만약에 수정한다라고 할때 이쪽에다가 뭐 이 이미지를 내가 수정할 거야. 이 신세계라고 되어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로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마트 이미지를 딱 해갖고 이름을 신세계.png로 만들어서 덮어 씌우기를 하면 이 소스를 활용한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이마트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호스팅을 쓰셔야 이건 구분을 나눠드리면 상품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상품 페이지 수정 일괄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괄로 덮어 씌우기, 일괄 덮어 씌우기죠. 요걸 하는 건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죠. 어디랑?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는 건 이 두 개 사이트인 거고, 만약에 내가 요 ESM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해서 그 소스를 동일값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를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수정하면 전체 사이트가 다 수정되는 거죠. 그럼 네이버랑 쿠팡은 왜 수정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네이버에다가 이미지 호스팅 넣는 사람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저장한 것들을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 에디터를 활용해서 불러와서 등록을 하는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외부 소스를 웬만하면 쓰지 않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있는 소스를 긁어다가 넣어 놓으면 등록 완료 누르자마자 다시 수정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소스가 그대로 있냐? 아니요. 쿠팡 서버로 자동 이관돼 갖고 그 소스가 남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때 이제 직접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호스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정보 고시를 필수로 해놨죠. 이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세 페이지 별도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실 필요는 있고요. 미리미리 적어놔야 되고, 발송 정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배송 관련한 것들은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요거는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추가 정보 오면은 이따가 설명할 요거 굳이 막 손댈 게 없죠. 여기도. 그다음에 고객 혜택 광고 오면은 요 부가 서비스와 그다음에 리스팅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수項目아니니까요. 그래서 상품 등록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등록할 때 아까처럼 ESM 플러스에 들어가서 뭐를 설정을 할 때 뭐 시작부터 내가 1.0 할까 2.0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단계로 들어와서 이제 등록하려고 할 때 미리 내가 다 찾아 놓은 필드 값을 혹은 작성해 놓은 상품명을 뭐 글자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갖다 붙여 넣는 거지. 이거를 등록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ESM 플러스 인제 틀어놓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 카테고리는 어디지? 이러고 있으면 상품 등록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타이머가 있죠? 3시간이긴 한데 제가 최대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품 등록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 때 3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하다가 중간에 잠깐 뭐 커피라도 마시고 오거나 뭐 누군가 이야기하고 오거나 이러면은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할 때는 집중해서 그냥 한 방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미리 긁어놓을 필요는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생활 미용 가전이었나요? 생활 미용 가전에 중분류가 세탁기였고 그 다음에 소분류가 드럼 세탁기였죠. 그죠? 드럼 세탁기 이렇게 그냥 적어두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를 앞에 붙여주면 좋다라고 하니까 땡땡땡 드럼 세탁기 뭐 한 다음에 여기에 키로수가 들어가면 또 좋아요. 몇 킬로, 뭐 보통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21kg, 요즘에는 한 24kg, 7kg까지도 가더라고요. 아니, 세탁기를 왜 이렇게 큰 걸 쓰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쭉 넣어주고 뭐 뒤에 뭐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좀 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가닥 뭐
굳이 넣는 게 없죠. 그렇죠? 거의 키로수 아니면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 기능 중에 굉장히 뭐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네요. 저소음, 무소음은 아니죠. 그죠? 저소음, 뭐 스마트 인버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리모컨 컨트롤 가능 뭐 이런 것들 뭐 뒤에 뭐 홍보 문구 정도로 이렇게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홍보 문구 자체도 검색에 걸리는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적고 판매가가 뭐 단품이면 상관없지만 뭐 만약에 뭐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15만 원, 그다음에 25만 원 안 되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7만 원, 그다음에 뭐 19만 원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가격대 세팅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옆에 이렇게 봤을 때 기본 카테고리 수수료가 뭐 가전은 8%지만 일반적으로는 13%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전 9%죠. 그죠? 기본이 13%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 놓은 게 15만 원에 팔을 때 곱하기 0.87이 되는 거죠. 100에서 13을 빼면 87이니까 0.87을 하면 이게 13만 원의 공급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왔을 땐 이 13%가 아니라 몇 프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85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일 때 이제 할인 금액의 15%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10% 할인 쿠폰을 적용할게요 라고 하면 15만원의 10%는 15,000원이잖아요. 그죠? 15,000원에 15%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0.85 마이너스 15,000원을 하게 되면 나는 2,250원을 추가로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는 해놓고 이거 곱하기 0.87 해놓고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2,25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 위에 이게 있잖아요. 이미 기본 수수료는 내고 이거 마이너스 할인 금액이 적용됐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 비교에서 적용되는 6에서 7%의 쿠폰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이게 뭐냐면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가격 비교에 6에서 7%의 쿠폰이 적용이 되면 누가 봐도 그러면 13% 더하기 6에서 7이라고 하면 19에서 20% 수수료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마켓이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몇 프로만? 추가 플러스 2%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2%만 부담하시는 거야. 추가 2%. 이게 얼마 뭐 어떨 때는 이제 보면 경쟁이 붙으면 막 16% 적용돼 있을 때가 있어. 당황스럽지. 카테고리 수수료가 13%인데 16% 적용돼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뭐 황당하죠. 마켓이 날 위해 왜 이렇게 봉사를 하지? 그냥 가만 내비두세요. 뭐 16% 할인해주면 좋잖아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또 13% 더하기 16% 그래 총 29% 나이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추가 2%만 부담하시는 거고 얘는 카테고리에 행사할 때 고객들한테 쿠폰이 이제 제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쿠폰 금액 100% 중에 할인된 금액의 15%만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산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싼 공급 원가는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온 15%를 제외한 127,500원인데 그럼 내가 뭔가를 매출 집계를 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뭔가를 계산하려고 그래. 그러면 미니멈이 맞나요? 아니면 맥스가 맞나요? 맥시멈이 맞아요? 아니면 미니멈이 맞아요? 미니멈은 제일 이거 거꾸로 계산됐군요. 이게 플러스여야 되니까 2250원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그죠? 미니멈은 이거라고 칠게요. 맥시멈은 이거라고 치고요. 뭘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가장 많이 떼인 거, 가장 많이 차감, 이게 가장 적게 차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금액이 큰 거, 낮은 거 그냥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해하기 쉬우시게 가장 많이 차감된 걸 이제 미니멈 요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게 차감된 게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내가 매출 집계를 해서 판매량 대비 이익이 얼마 났나를 산출할 거 아니에요? 이익 산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이 둘 중에 뭘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어디로 가시나요, 보통? 안 가요? 가장 많이 차감된 거?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간다. 그죠? 페페님도 미니멈으로 간다. 힐링님도 많이 차감한 미니멈으로 간다. 뭐 3명이 동의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가 확정 완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익도 분석하고 매출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다 하나 나눠 갖고 하기에는 한두 건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차감한 요거 기준으로 그냥 15%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확장성을 아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격을 형성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네이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있고요, G마켓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옥션 있고 11번가 있고 인터파크 있고 그 다음에 뭐 롯데온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롯데온은 수수료 어차피 비슷하니까 수수료 다른 거 얘네 세 개도 비슷하니까 그냥 뺄게요. 그냥 오늘의 집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GS샵 뭐 이런 거 종합몰이죠, 그쵸? 컨셉몰이랑 오늘은 얘네까지 이제 데려온 겁니다. 요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15만원으로 등록을 할 거야. 15만원 이렇게 등록을 할 건데 아까 저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본 수수료가 있고 기본 수수료에 플러스 가격 비교 그 연동 수수료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수수료에 할인 쿠폰에 대한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어. G마켓만 보면 대충 한 15만원에 등록해놔도 뭐 내 공급원가는 어느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쌀 거니까 수수료 빼고 뭐 하고 해도 한 15% 제외를 하면 이게 뭐 이 가격은 좀 충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맥시멈 6%의 수수료로 치고 쿠팡은 로켓 배송 안 들어가면 보통 한 1.4% 정도 이렇게 되나요? 요즘도 그러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형성을 하죠. 뭐 오늘의 집은 뭐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이제 책정이 되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공방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도 그거를 대답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쭉 형성이 되니까 야 그러면은 가격대를 전부 다 내가 15만원으로 세팅을 했을 때 여기도 15만원, 여기도 15만원, 여기도 15만원, 여기도 15만원, 여기도 15만원 다 세팅을 한 거죠. 그러면 수수료별로 다 다르니까 공급 원가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몰에 내는 공급의 원가가 다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것까지 다 생각하고 뭐가 하니까 그냥 그러면 전체 매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출 집계? 전체 사이트의 매출 집계를 하려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어지럽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지러워지기 시작해. 동일 판가에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좀 제안하고 싶냐. 그래, 제안입니다. 제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뭘 제안하고 싶냐라고 하면 전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진의 금액은 얼추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전체 사이트의 각각의 수수료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야 하고요. 그죠? 그거를 내가 미니멈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사이트의 판매가는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 개념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몇 퍼센트의 할인율로 적용돼서 보여질까, 각각의 사이트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30%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쿠폰을 기본 15%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최종 수수료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얘는 또 15%가 되긴 하는데, 나는 30%를 하지만 15%가 내 돈에서 뭔가 할인 금액으로 고객한테 적용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6%가 차감이 돼서 결국에는 9% 정도를 형성하는 막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지거든요. 이건 좀 머리 아프니까 빼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각각의 사이트에 다 등록해놓고 물건을 등록해놓고 판매를 하려고 할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여야 되는 거냐, 다른 거여야 되는 거냐. 결국 내가 제공한 공급의 원가는 다 달라서 공급 원가는 다 똑같아서 판가가 다른 거죠. 공급 원가가 다 같아서 결국 나는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걸 각 사이트에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걸 겪냐면 이런 수치상의 이런 것들은 하나 생각하지 않고, 야, 어느 사이트가 뭐 시기마다 다르죠. 시기마다 다르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사이트가 되게 잘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판가를 잡아버려요. 거기다가 그냥 최저가를 주는 거죠. 그래놓고 다른 사이트를 막 조정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려갈 수 있는 폭이, 할인 폭이 없어진 거죠. 네,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등재하는 가격이 그냥 내가 잘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게 한 후에 고객 반응 보면서, 그리고 시스템이 적용하는 거 보면서, 시스템 적용되는 형태 보면서 내려와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판매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이 사이트에서만 잘 팔아야지. 왜냐면 오히려 그 물건을 잘 팔았던 사람들이 더 그래. 왜냐면 그 사이트에서만 나간다라고 그냥 맹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세팅 다 맞춰놓고 나중에 저길 가려고 하니까, 저 수수료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잘했던 사람은 쿠팡 못 가고, 지마켓 잘했던 사람도 쿠팡 못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버 잘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이트 아예 못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타 판매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맥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잡아가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팔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지우시면 돼요. 컨트롤 A 딜리트입니다. 다 지워야 되지만, 뭔가 내가 신규로 런칭을 하고 이 상품을 기획하면서 판매한다라는 개념, 항상 그것만 설명하니까 그런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요 내용들이 다 적용이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색상 사이즈가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구성이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겠죠. 상세 페이지 1000에 1000, 기본적으로 1000에 1000을 다 만들어 놓으면 전체 사이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사각형 이미지 깨끗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860, 세로가 2580, 최대 9만 픽셀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게 한 달락 이미지죠. 보통 860에 2500 정도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꽤 큰 이미지입니다. 엄청 큰 이미지예요. 그런 걸 달락 해갖고 9만 픽셀로 250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몇 개 정도를 만들면 다 채울 수 있나. 근데 그렇게까지 컨텐츠를 못 채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0까지, 많아봐야 한 15, 13 뭐 이 정도를 만들어갖고 나래비를 하는 편이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아까 필수였죠? 이 내용 쭉 다 적어 두셔야 되고요. 배송 방식은 아까 다 했고, 출고지 다 했고, 반품지 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트에 상품 등록을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의 한 5할 이상,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 부분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한 30%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옵션이나 추가 구성이나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는 첫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기획 단계에서 다 이미 산출되어 있는 값을 이미지화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구성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옵션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룹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끝나 있는 얘기야.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언급할 필요도 없어. 이미 소비자 분석하고 판매자 분석하면서 싹 다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값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찾아갖고 등록할 때 미리 세팅을 다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전환과 관련한 애들이고요. 얘네들은요 클릭과 관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클릭 전환 객단가가 형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기준을 이제 다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카테고리 아까 막 찾아갖고 정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세탁기 검색을 하면 그냥 쭉 나올 거고 드럼 세탁기면 드럼 세탁기를 선택하셔야겠죠? 알아도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선택할 게 하나밖에 안 떠요.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뜨니까 이렇게 쭉 넣어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었어. 카테고리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랜드 있으시면 넣는 거고 아니면 안 넣는 거고 검색 상품명은 작성해 놓은 거. 엑셀에서 이렇게 띡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잖아요.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끝났죠? 아래 내려서 90일 판가 15만 원이라며요. 이렇게 넣어놓고 요걸 눌러갖고 옥션 따르게 등록해볼까? 뭐 이 생각을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옥션은 15만원, 지마켓은 16만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래 내려서 보니까 주문 옵션 디폴트 묶어놔 이게 안 된다고 해놨죠? 그 디지털 가전 이게 자체가 안 됩니다. 추가 구성은 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추가 구성 뭐 할 건지 요런 거밖에 없네요. 그죠? 뭐 없으면은 그냥 안 하는 형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보통은 요즘 추가 구성 잘 안 합니다. 최고 수량은 미설정 시 9999라고 하는데 뭐 재고 설정하실 거면 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나중에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안 하죠. 그리고 사은품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없으면 말고 나머지는 할 게 없죠. 인증은 넣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넣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원산지는 뭐 수입산의 아시아의 보통은 중국 아니면 국내 뭐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미국, 뭐 유럽 알아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어딨죠? 지읒 여기 있군요. 중국 이렇게 해놓고 노출 정보 눌러서 옆으로 넘어오면 1000에 1000짜리 이미지 넣으시는 거죠. 이미지 딱 찾아가지고 제 거에 있나요? 이거 강의야. 여기 보면 1000짜리 있네요.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고요. 호스팅을 사용하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HTML로 작성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 그럼 얼른 호스팅 옆에 있잖아요. 우측 마우스 이건가요? 이미지 태그 복사 하면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여기 넘어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미리 오게 하면 이렇게 뜨고요. 신세계 딱 뜨죠? 저장 누르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고 시 엑셀에다 저장해 놨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죠. 막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알차게 적어 주셔야 돼요. 소비자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발송 정책, 오늘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발송할게 라고 하는 개념. 근데 관리 눌러보면은 신규 등록 이렇게 눌렀을 때 종류가 많아요. 당일 발송, 순차 발송, 해외 발송, 요청일 발송, 주문 제작 발송, 발송일 미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쓸만한 게 뭐가 있죠? 당일 발송 외에는 뭐 그닥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몇 시까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거를 당일 발송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거 설정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주 도서상간지역 배송 여부 가능, 배송 방법 택배, 계약한 택배사 설정하시고요. 아까 미리 해놨으니까 설정하시고요. 아래 내려와서 묶음 배송비 할 거야, 상품별 배송비 할 거야 인 건데, 그룹을 묶으시려면 신규 등록 누르셔갖고 이 세팅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처음에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는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배송지 아까 반품지 다 설정했죠. 그 다음에 편도 기준으로 내가 3,000원을 넣으면 고객한테 얼마가 청구되는 거예요? 6,000원이 청구되는 겁니다. 나 초도 무료했는데요. 무료 배송 설정했는데요.
배송비는 이미 있잖아요. 뭐 판매가에 녹였든 뭐 했든. 그래서 나는 반품 배송비를 왕복으로, 무료 배송은 서비스니까 그걸 포기한 고객한테 배송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총 반품 배송비를 왕복 7,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3,500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 정보 넘어와서 이 부분 설명하는 건데 이미 아까 다 설명해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할 겁니까? 2% 차감, 추가 차감 되는 거 등록하겠습니까?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옥션은 쿠폰을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해도 돼요.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마켓은 선택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5만 원으로 아까 상품 등록했죠. 등록해놓고 적용하지 마세요를 클릭해놓으면 옥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15만 원에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G마켓은 그건 선택이 안 되니까 6%가 만약에 쿠폰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15만 원에서 6%가 깎인 금액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알아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아까 할인 금액에, 할인 쿠폰 금액에 판매자가 15%를 부담한다 뭐 이 얘기 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인 건데 거의 대부분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죠. 고객 혜택 광고 쪽으로 넘어오면 복수 할인, 몇 개 사면 얼마 할인할게 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마일리지 주는 거, 그리고 후원, 기부하시는 겁니다. 네,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조금 희한한 게, 이 50원을 내가 후원을 하잖아요? 그럼 지마켓 이름으로 후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 지급 스마일 캐시, 요거 마일리지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쿠아 슈즈 같은 거를 팔면 3개 사면, 거의 대부분 3개 사면 내가 500원 할인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1,000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사가는 형태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장바구니의 경쟁에서 내가 객단가를 높이는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 할인, 복수 할인은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쓸만한 기능은 아니다. 무조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팅 광고는 제가 시스템의 적용의 이해라고 하는 그 랭크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등록하면서 설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3일 정도 꾸준하게 주문 건수가 발생됐다. 그때 프리미엄이나 포커스 정도 적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일 동안 꾸준하게 5건 혹은 뭐 3건 한 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숫자는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때는 리스팅 광고를 적용해서 조금 더 노출을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